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거대한 연구 데이터를 하나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 다룰 이 분석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 아래 꽁꽁 숨겨져 있던 치명적인 건강 위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신 의학저널에 발표된 무려 400만 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간암을 이해하고 또 예방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간암의 원인, 혹시 짐작가시나요? 보통 간암하면 을의 과도한 음주나 B형, C형 관염 바이러스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데이터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우리 현대인의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질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바로 MASLD, 즉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압도적인 규모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른들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예전에는 흔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질환이 세상에, 이제는 미국에서 간암 때문에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가장 압도적인 원인 1위로 급부상해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위협이 어떻게 그동안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로드맵입니다. 숨겨진 간 질환의 위협부터 시작해서 누락된 데이터의 문제, 400만 명의 환자 분석, 진행성 섬유화 요인, 2가지 데이터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치료의 재고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숨겨진 간 질환의 위협, 글로벌 건강 지형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죠. 지금 의학계에는 아주 대조적인 2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간암 사망률 자체는 다행히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간염 백신도 보급됐으니까요. 이건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근데 데이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약간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나옵니다. 오직 MASLD, 즉 이 대사이상 지방간으로 인한 간암 사망률만큼은 나홀로 무서운 속도로 치솟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간암 사망자가 줄어드는 착시 효과에 가려져서 특정 사람들에게 닥친 이 치명적인 위협이 통계의 장막 뒤에 꽁꽁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다음, 2번째 섹션, 누락된 데이터의 문제, 일명 눈을 가린 채 비행하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게 굴러가고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최신 유럽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의사가 볼 때 고위험군으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환자들에게조차 간암 선별 검사를 권고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참 허탈한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부족해서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죠. 누구를 언제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줄 탄탄한 과거 통계가 없으니까 당장 눈앞에 위험해 보이는 환자를 두고도 손발이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데이터가 부족했을까요? 과거의 연구 방식들을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데이터를 그냥 크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요약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한 명 한 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 언제 암에 걸리는지 그 세밀한 타임라인을 통째로 놓쳐버린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논문은 완전한 해결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개별 환자 데이터 메타 분석, 줄여서 IPDMA라는 방식을 쓴 건데요. 이게 의학 통계 쪽에서는 거의 골드 스탠다드, 즉 최고의 표준으로 불리는 엄청난 방법입니다. 연구진은 방대한 환자들의 데이터를 전부 잘게 해체한 다음에 다시 정교하게 조립해서 시간 흐름에 따른 진짜 정확한 발병 타임라인을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400만 명의 환자 분석, 그 거대한 대규모 추적조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이 이 엄청난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뽑아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무려 5,000개에 가까운 의학 논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작업량이죠. 거기서 가장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단 26개의 코호트 연구만 딱 추려냈고요. 그리고 마침내 거의 400만 명, 정확히는 399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디지털로 추출해서 개별 환자의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건 진짜 과장이 아니라 집요한 데이터 과학이 이뤄낸 인간 승리라고 봐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복잡한 프리즈마 흐름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험난한 여정을 그대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맨 위쪽 수천 개의 데이터에서 시작해서요.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조금이라도 관련 없는 거 쳐내고 기준에 미달하는 데이터를 아주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제외시켜버리는 일종의 깔때기 과정을 거칩니다. 연구진이 400만 명이라는 순도 높은 최종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깐깐하고 엄격한 과학적 잣대를 들이댔는지 이 흐름도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네 번째 섹션, 진행성 섬유화 요인. 드디어 정확한 타겟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연구진이 수년에 걸쳐 그 고생을 해가면서 400만 명의 데이터를 꾸역꾸역 재구성한 이유? 결국은 딱 이 질문 하나에 대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간암에 걸릴 위험이 가장 높을까? 사실 우리가 400만 명 전부한테 매년 비싼 암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타겟, 즉 간암이라는 관역의 정중앙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콕 집어내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11.99 이 압도적인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위험비인데요. 데이터 분석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방대한 MASLD 환자들 중에서도 간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른바 진행성 섬유화를 동반한 환자들은요.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간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11배 이상, 그러니까 11.99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간암의 핵심 타겟이 이렇게 선명하고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 생존 곡선을 보시면 그 격차가 얼마나 무섭게 벌어지는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아래쪽에 바닥을 기어가듯 쫙 깔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분들은 섬유화가 없는 환자들인데 10년이 지나도 발병률이 다행히 아주 낮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위쪽에 붉은색 선, 즉 진행성 섬유화가 있는 환자들의 그래프는 어떨까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치솟아 오릅니다.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위험이 마치 복리 이자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걸 이 그래프가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두 가지 데이터의 세계, 선택 편향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기묘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분명히 똑같이 진행성 섬유화를 가진 환자들을 조사했는데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왔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딴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정이나 건강보험 데이터에서는 10년 누적 발병률이 8.8%로 나왔는데 특정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는 무려 48.5%가 나온 겁니다. 환자 절반 가까이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숫자 차이가 나도 너무 나죠? 도대체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어느 한쪽 데이터가 엉터리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둘 다 완전히 팩트에 기반한 맞는 데이터예요. 이 재밌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개념이 바로 선택 편향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에는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평범한 대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특정 병원이나 클리닉의 데이터는 어떨까요? 이미 몸이 많이 아프고 대사질환이 심각해져서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찾아온 중증 환자들이 모여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병원 쪽 데이터의 발병률이 월등하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대중의 현실적인 체감 위험도를 따질 때는 8.8%라는 수치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진행성 섬유화라는 녀석이 간암을 일으키는 폭발적인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그 무서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섹션입니다. 환자 치료의 재고, 이 거대한 데이터가 앞으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챙겨가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MASLD는 현재 전 세계 간암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위협이다. 둘째, 개별 환자들의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복원해본 결과 그중에서도 진행성 섬유화를 가진 사람들의 위험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입증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통쾌한 부분인데요. 이 탄탄하고 방대한 데이터 덕분에 예전에 의사들이 데이터가 부족해서 검사를 권할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해먹은 가이드라인의 핑계를 아주 시원하게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4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증명해낸 너무나도 선명한 관역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 의료계는 이 강력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과연 언제쯤 가이드라인을 싹 고치고 위험에 처한 환자들의 생명을 선제적으로 구해내기 시작할까요? 예방의학의 시계는 이미 새로운 미래를 향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라운 데이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새롭고 흥미로운 통찰을 안겨주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